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조선의 국무다. 트럼프의 입기름이 불붙인 조선주의 불꽃입니다. 자, 지금 뭐 조선주의 흐름이 괜찮은데요. 이게 조선주의 최정점을 갔던 그 시점까지 갈런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 롯데그룹의 어떤 지라시에서 시작된 그런 유동성 위기설도 있었고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그 롯데그룹의 어떤 적자나는 그 동생, 형, 언니, 오빠 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 롯데케미칼이 지금 중국의 어떤 저렴한 그 화학 제품들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굉장히 하락세를 겪으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시작됐다는 어떤 그 논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클리컬 업종의 대표적인 업종이죠. 화학 업종이.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데케미칼이 정점을 갔던 그 시점이라던가 바로 우리가 차화정 시대죠. 차화정 시대를 겪어보신 분도 있고 안 겪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땐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 그것만 정말 미친 듯이 갔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만 미친 듯이 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시클리컬 업종의 그 시세가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화학정유주가 차화정 시절의 그 고점, 그리고 조선주가 조선업이 정말 호황을 일으켜서 울산 경제가 들썩였던 그 시점까지 갈 수 있을런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정유주는 지금 완전히 처져 있고요. 그래서 스타트도 끊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점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롯데케미칼은 지금 한없이 밑으로 드릴을 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주는 밑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조선업의 호황일 때까지 갈 수 있을런가에 대해서 논의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논의는 그게 맞던 틀린더 간에, 그렇죠? 근데 지금 화학정유는 논의를 할 수조차 없어요. 그게 뭐 바닥에서 무슨 어떤 느낌이 올라오는 뭐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이제 논의를 하겠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논의는 해본다. 그래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 없다. 내가 바로 조선의 국모다.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는데 조선과 그 조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조선이라는 국가의 이름이 동음 이의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의 국모라고 불리시는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도 계시죠. 우리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셨고요. 자, 조선 2024년도 2월달 하이투자증권의 그 자료인데 여기서 볼만할 포인트가 있어서 일단 뭐 클락슨 성과지수라고 클락슨이라는 영국의 기관에서 내놓는 조선 지수들이 있는데 이 신조선가지수를 아까 계속 말했던 대로 뭐 조선업이 최고 호황을 보였을 때 그 당시에 신조선가 랑 지금이랑 대비하여 지금이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는 되지 않겠어?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일단 가장 어떤 첫 번째 다 접근이거든요. 대부분에. 그래서 일단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조선업 시황을 판단하는 여러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수다. 이게 조선해운업의 리서치 기관인 클락슨이 매주 발표하는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매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조선의 시황이란 게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수십 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데 매주 변동이 그렇게 심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주의 변동이 심하진 않습니다. 그럼 매주의 변동을 촘촘히 모아서 선으로 그렸을 때 이제 장기적인 흐름이 보이게 되겠죠. 1988년 1월의 성과지수를 100으로 기준합니다. 2024년도 2월 2일 날 181.3이죠. 1996년부터 지금 지수가 100 이하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바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정점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2008년 9월. 2008년이면 지금 거의 20년이네요. 28년으로 치면, 그렇죠? 거의 20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업은 아직도 그 정점까지 가기에는 한참 부족했었다. 이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때가 되었다. 2008년 9월에 191.6, 거의 200 가까이를 찍었는데요. 현재는 181.3 2월달 기준으로 하면 최고점에서 94.6 상당폭 많이 올라왔습니다. 클락슨 선가지수는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 된다면은 그럼 뭐하러 다른 분석을 하고 앉아 있겠어요.
그냥 클락슨 성과지수만 맨날 해가지고 클락슨 성과지수 어느 정도 올라왔으면은 그냥 다 베팅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베팅해서 지금 조선주 가지고 이제 조금 빛을 봤지. 지금까지 미리 갖고 있었다면은 클락슨 신조선가가 오른 것만큼 주식 수익은 안 났단 말이죠, 종목에서. 그럼 다른 요소가 또 있다는 것이죠. 클락슨 신조선가를 산출하는 정확한 산식을 지금 클락슨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렇게 뽑았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1등급 조선소의 주요 선종이 있죠. LNG선이나 LPG선, 탱커, 벌커, 컨테이너 등의 수주 선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클락슨이, 그러니까 클락슨이 리서치 기관으로 알려져 있지만 선박 브로커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개인이 클락슨으로 추정돼서 클락슨이 추정한 추정 성과를 반영합니다. 계약이 없을 때는요. 계약이 없을 때 추정 성과를 반영할 때는 일반 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스크러버. 요즘에 이제 뭐 워낙에 국제 해사기구에서 이산화 황이라던가 이런 거 오염물질 내지 말라 해가지고 스크러버라고 그런 긁어내는 그 장치를 장착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장착하면 배값이 비싸지거든요. 그거라던가 에너지 세이빙 테크놀로지, EST 이런 것들을 장착한 거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일반 선종 사양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컨비니셔널 추진선 기준인데 이중연료 엔진이 대세가 된 일부 선종에 대해서는 DF 추진선이 기준이 됩니다. 뭐냐면 컨테이너선이나 LPG선은 최근에 듀얼 엔진, 이중연료 엔진을 탑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뭐 순수 LNG나 암모니아선으로 가기에는 비싸기 때문에 이중연료로 하면은 그것보다는 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먼 바다, 남의 나라에 해를 안 치는 먼 바다에 가서는 벙커CU 쓰면서 좀 오염물질을 뽑아내고 남의 나라 연안 갔을 때는 이제 우리 연안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선박이 LA 연안에 와가지고 그 벙커CU 쏘면서 막 내뿜으면은 LA 연안 더럽혀지니까 쫓아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깨끗한 기름 쓰고 그래서 이제 이중연료 엔진이 주로 컨테이너선, LPG선, LNG선에 장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해서는 DF, 듀얼 엔진 추진선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성가 상승세가 둔화가 됐고요. 최근에 오르는 거는 LPG나 암모니아 선박 정도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클락슨 성과지수가 뭐 모든 걸 대변하는 것은 아니나 클락슨 성과지수가 상승을 하는 게 어떤 조선업의 상승을 논하는데 선결 조건인데 그 상승세가 일단 둔화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상승세랑 가장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수주 잔고라고 합니다. 수주 잔고가 가장 큰 요인이다. 선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조선사의 수주 잔고입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 수주 잔고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락슨 신조선가가 앞으로 조금 하락할 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조선은 발주가 들어오고 수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배를 만드는데 뚝딱 만들어서 바로 한 달 뒤에 주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그리고 대부분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꼬리가 두껍습니다. 배를 많이 만들어야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수익의 인식이 3년 뒤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지금 성과가 상승해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 클락슨 신조선가가 수주잔고가 떨어져서 신조선가가 떨어지더라도 그거는 3년 뒤에 지금 만들어서 3년 뒤에 납품하는 배부터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3년 동안 상승해서 앞으로의 3년은 실적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실적 가지고 또 오르지는 않아요. 실적이 좋아도 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선결 조건이란 것이죠. 실적은 3년 동안 좋을 확률이 높으니 3년은 즐길 시간이다. 이렇게 결론이 귀결되고 있어요. 자, 뒤에 그래프를 봅시다. 이 내용이 어차피 그래프에 다 있습니다. 자, 신조선가 지수가 일단 상승률이 주춤해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주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2024년도 1월 넘어가면서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죠. 물론 이 가파르게 상승한 거에는 이 조건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일반 사양이 기준이라고 했고 여기서 이 지금 선박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 선박의 기준이 바뀌면서 비싼 선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오른 어떤 시차
시각에 착오가 있지만 어쨌든 상승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상승률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말한 대로 선종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급격하게 각도가 올라가는 거고 각도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상향하는 이 지금 흐름이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수주 잔고라고 했는데 한국하고 중국이 수주 잔고가 다 지금 처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수주 잔고가 확 처졌고요. 중국은 수주 잔고가 처지진 않았지만 수주 잔고가 올라가는 속도의 세기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신조선 발주, 새로운 조선 베이 발주도 지금 양이 떨어지고 있죠. 전 세계에 어차피 해봐야 중국, 한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의 막대 그래프를 더하면 거의 전 세계가 됩니다. 그냥 회색만 보더라도 떨어지고 있죠.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가파르기가 바뀐 거는 이것 때문에 바뀐 겁니다. 지금 이 컨비니어셜 요거를 중심으로 하다가 LNG 듀얼 엔진이라던가 지금 메탄올 듀얼 엔진 요 선박을 기준으로 성과를 매기게 되면서 가파르기가 올라갔을 뿐이지 그건 착시 효과라는 거예요. 급격히 뭐가 신조 성과가 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2000년도부터 25년간의 흐름입니다. 대략 수주 잔고랑 신조선가는 동행하는 흐름을 보이죠. 이 막대 그래프가 수주 잔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텀이 많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지금 쌓았는데 수주 잔고를 전 세계가 쌓은 거에 비해서 지금 신조선가랑 지금 차이가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 지금 클락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운임지수입니다. 지금 운임지수랑도 괴리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운임이 지금 확 떨어졌죠. 운임이 확 떨어졌는데 지금 얘는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지금 수주잔고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신조선가는 올라가고 있고요. 운임지수도 떨어지고 있는데 신조선가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랑도 보통 동행을 하는데 금리도 떨어졌는데 지금 신조선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동행을 했다 이거죠. 동행을 했으니 지금 수주잔고 떨어지고 운임지수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졌으니 신조선가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이것도 곧 꺾일 거라는 거죠.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신조선가가 뭐 2008년의 최정점으로 가기에는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크게 보고 있지 않다, 확률을. 그리고 우리나라 수주잔고가 이 신조선가를 반영하는 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누가 더 동행하고 있나요, 지금은? 중국의 수주잔고. 2021년 이후에는 중국 수주잔고랑 동조하는 모습이 강해졌습니다. 한국 수주잔고랑 동조하는 모습은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수주잔고의 저기도 가파르기도 느려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전 세계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가가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뭐 베리라지 크루드 캐리어부터 컨테이너선, LNG선, LPG선까지 선가 상승이 시작된 게 2021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1년이니까 3년 뒤에 실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올해 2024년부터 실적이 바뀌기 시작하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지금 떨어진다고 한들 그거는 3년 뒤에 얘기고 지금 3년 동안 오른 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오른 건데 앞으로 실적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원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저런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3년간 좋을 테니 그게 지금 조선업의 어떤 상승을 논해볼 수 있는 근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3년 동안 실적은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따로 나눠서 나왔고요.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주 잔고가 쌓이는 게 지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대중공업은 96.2까지 채웠고요. 2007년, 8년도 아까 고점 대비해서 96.2까지 HD 현대중공업은 수주를 채웠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하면 좀 떨어지긴 합니다. 하나오션은 78.3 채웠고요. 현대미포는 72.4 채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2008년 고점에 많이 채웠죠. 자, 그래서 어쨌든 3년간 실적은 좋다고 예상됐으니 조선기자재에 대해서 한번 이거 그림을 해놓은 게 메리츠증권께 있는데요. 대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관은 동방성기, 크레인, 오리엔탈 전공, 상상인 인더스트리, 조명, 대양전기공업, 선실은 세진중공업, 오리엔탈 전공, 해상통신연비의 삼영 ENC, 피팅은
조광 IRA, 토해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DK락이 있고요. 엔진 한국조선해양 HSD 엔진, STX 엔진. 물론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엔진 부품의 태용 인하전공 삼양엠텍 대창 솔루션 있고요. LNG 탱크 본행제의 한국카본 동성하이텍, LPG LNG 탱크의 세진중공업 있고요.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한라 IMS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 기잔재별로 낙수 효과가 떨어지는 거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8년 고점까지 조선주가 갈 수 있을런지는 지금 아직 여러 가지 조건이 합쳐져 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거는 선결 조건이 하나둘씩 체결되고 있다. 일단 3년간 실적은 좋을 것이니 조선 기자재 밸류체인을 확보해서 미리 공부해보는 것이 아주 의미 없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줄 매도평입니다. 조선의 주모여 여기 수익 한상 내오시오.